이번 주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했을까요? 김장열의 업사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월가보다도 국내 증시에서 훨씬 더 핫한 섹터죠. 2차 전지, 특히나 폐배터리 쪽에 대해서 특별한 종목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 쪽에 관련된 종목을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리사이클 홀딩스,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종목 속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폐배터리 시장 얘기 들어볼게요. 저기 폐배터리라는 배터리가 이제 한 60%, 70% 쓰고 나면은 이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ESS라는 걸로 재사용하기도 하고 회수해가지고 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이제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두 가지 시장이 있죠. 여기서는 회수해가지고 필요한 광물을 뽑아낸 다음에 그걸 완전히 다시 만드는 걸 리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몇 가지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미국, 캐나다, 정확히는 캐나다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사이클, 발음 그대로 리사이클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리는 사실 리튬의 리사이클이기 때문에 LI더라고요. LI죠. 발음은 비슷합니다. 하여튼 리사이클이라는 걸 치시면 그 회사가 나오는데 한 10억 불이니까 100억 천억 조, 한 1조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주가 많이 빠져서 한 10억 불 좀 안 되게 되고 있는데 이 주식하고 성일 하이텍하고 비교도 할 겸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사이클이라면은 반도체도요. 반도체도 만들 때 전공정, 후공정이 있듯이 이거는 전처리, 후처리 이렇게 두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좋습니다. 전처리는 그 2차 전지 그 배터리 다 끝나고 나서 다 쓰거나 불량품을 회수해서 일단 분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분쇄하면 그게 블랙 파우더가 되거든요. 파우더 느낌 오시죠? 블랙 파우더까지 회수해갖고 분쇄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전처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씀드리고 전처리 공정만 있는 회사도 있고 후처리가 다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 성일 하이텍은 둘 다 합니다. 전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파우더 회수해서 만들려면은, 그 다음 단계는 후처리가 이른바 실제 이제 금속들을 리튬, 코발트를 뽑아내는 추출하는 공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그 공정에 있는 그 공장 시설을 하이드로 센터라고 하거든요. 전처리 받아갖고 분쇄하는 거 리사이클링 센터 그걸 가지고 실제 리튬 코발트 등을 뽑아내는 추출하는 공정 후처리 하이드로 센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 크기나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배터리 전기차가 한 10년 안 됐나요? 한 5, 6년부터 많이 올라갔잖아요. 배터리가 전기차가 한 5년, 7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오니까 폐배터리가 이제부터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배터리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5년, 10년 봤을 때 전기차가 많이 사용되고 나오는 배터리가 많겠죠. 당연히 지금 시장은 지금은 작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4억 달러, 한 5천억 안 되는 시장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한 7년도 안 돼서 2030년에는 56억 달러, 한 10배 이상 큰다고 보고 있는 시장이죠. 이렇게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회사 말씀드리면 코드명은 LICY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이게 관심 있는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사이클 홀딩스라고 해서 혹시 많은 분들이 RE, 그러니까 재사용으로 쓰고 계실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LICY입니다. 그 리튬을 리사이클링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업 리사이클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폐배터리 산업이 전처리 공정, 후처리 공정을 지나가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실적이 막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정말 그 LICY, 리사이클 홀딩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회사 이름은 LICY고 리사이클즈 홀딩스입니다. 이제 뽑아내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많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리튬을 많이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 공정이 많이 해서 얘네들이 많은 업체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요. 근데 장 적자입니다. 올해까지 투자를 많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투자를 많이 할 때 실적은 안 나오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밸류에이션 할 때는 우리 어닝에 대해서 PER이 하는 게 아니고 적자니까 세일즈 볼륨, 세일즈 볼륨 곱하기 세일즈가 얼마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뭐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제 유럽에도 리사이클에서 나올 때 필요한 그 어떤 그 금속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이 나오는 것은 리튬 코발트예요. 코발트도 비싸고 리튬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많이
추출해가지고 실제 리사이클로 이렇게 컨버전 하느냐, 80%냐, 70%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이거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여기를 말씀드릴게요. 리튬과 코발트 얘기해 주셨고요. 네. 뭘 많이 찾고 계시네요. 네, 일단 회사가 어디에 공장이 있는가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장은 미국에 다 있습니다. 온타리오, 뉴욕, 아리조나, 알리바마 뭐 유명한 데 맞는데 이 공정들이 한 3만 정도죠. 예, 3만 톤인 것 같은데 연간 이런 캐파가 있고 향후에도 지금 독일이라든지 노르웨이 이런 쪽에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캐파보다 2배, 3배 올라갈 수 있다.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전처리, 후처리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회수하는 게 있고 실제 광물을 뽑아내는 게 있는데 그렇죠. 현재는 회수하는 거 갖고 블랙 파운드 만드는 그 공정만 있어요. 리사이클 홀딩스가요. 후 공정 이제 뽑아내는 실제 공정은 올해 하반기부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네요. 투자한 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니까 실제 뭐 매출이 확 올라가는 건 아마 올 말에서 내년도거든요. 그러면 그 주가가 올 상반기까지는 엄청 투자가 많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회수는 안 됐겠다 보니까 매출이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영역이 중요해서 올해는 관련된 시설 투자 막 일어나고 하반기 이후 이게 3분기, 4분기 따라 다른데 지금 3분기 바로 되느냐, 4분기쯤 되느냐, 아니면 혹시라도 연말쯤 미뤄지느냐 이 후처리 시설이 거기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좀 논란이 약간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려왔다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성일하이텍이나 뭐 기타 등등 주식은 또 고정을 받았지만 우리는 반등을 했잖아요. 이 회사는 그게 다 갇혀 있지 않고 준비를 하고 아직 기다리다 보니까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내려와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한 10억 불이 좀 안 되는데 이것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매출 잠재력을 올해랑 내년을 봤을 때 올해 내년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 내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PSR이 지금 아마 한 4배 정도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요? 올해 내년 평균. 네. 만약에 내년도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는 거를 시장에서 갖고 있는 기대치를 고스란히 진심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거 좀 불확실성이 있죠. 내년 그렇죠. 숫자는. 하지만 시장이 기대가 높을 때는 또 오늘같이 뭐 그 미국장에 불장되면서 막 돈 푼다. 그렇죠? 금리는 인상하는데 돈은 푼다.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더 뿜어나갈 수 있는데 흔히 이게 성장주에서 내년도 실적으로 기준하면은 PSR, Sales Volume의 한 2배 후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PSR이 2배 후반이면은 성장 산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주가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좋아지면 5배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내년 실적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을 때 3배에서 한 4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올해나 내년도 실적 평균을 해가지고 중간 정도로 잡고 하면은 목표 주가는 PSR 한 6배 정도까지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가 아마 10억에서 16억 달러 정도를 목표 주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 시장 가시화를 본다 그러면 후처리서 다 갖추고 그러면 한 15억 불 달러까지 하면은 한 50% 업사이드가 보이는 거고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낮춰 잡는다 그러면은 한 10억 초반 정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현재 9억 달러 정도니까 업사이드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후처리 시설이 갖추어지는 포인트, 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깊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좀 이따 말씀드려야겠지만 우리는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걸 본다면은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져나갈 시기가 주가전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간밤 마감 상황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9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PSR을 계산해 봤을 때도 한 10억 달러 이상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처리, 후처리가 나눠져 있는데 후처리 쪽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게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주가 흐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성일하이텍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성일하이텍은 오히려 지금 전처리, 후처리가 그럼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 되고 있죠. 그러면 훨씬 더 기대감이 좀 높을 수도 있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강세는 말이 되고요. 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우리가 좀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나오는 순간에 되면은 PSR이 아니고 그 어닝을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회사가 아마 리사이클 홀딩스보다는 좀 더 먼저
PSR보다는 PER로 갈 공산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PSR로 되기 때문에 네네. 현재 주가가 고점에서 내려와갖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 주가는 뭐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말이죠. 네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그 업체들이 다 그 저기 뭐죠? 저기 LG, 엔솔이나 SDI 다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그런 걸 좀 많이 했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처리 후처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이 리사이클링 업체가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작년에 됐죠. 예. 세계적으로 이게 다 갖고 있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리사이클 홀딩스 미국 회사는 아직 갖추지 않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유럽의 유미코아라는 회사가 있고 중국의 또 몇 개 회사들은 전후처리 다 갖고 있어요. 예. 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미코아 중국 회사는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일하이텍에 대한 어텐션이 가는 게 맞는 거죠. 공장은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나중에 다 갖게 되면은 이게 전처리 공장이 8개 한국 포함해서 네. 중국, 말레이시아 뭐 배터리 있는 공장이 다 들어있겠죠. 헝가리 있는 거고 후처리 공장은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뽑아내는 거. 이거는 지금 2개가 한국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향후에도 계속 늘리겠죠. 뭐 아까 마켓이 뭐 10배 느는데 이것도 늘리지 않겠습니까? 예, 예. 8개, 총 8개 정도 갖고 있는데 10개, 통합해 8개, 2개, 향후 뭐 30개, 5개 정도로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장은 좋은데 이제 돈 벌면서 아마 유증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럼 유증을 하면서 그걸 메꿔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이거를 다 자기네 돈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거겠죠. 하지만 성장성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넘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전후 처리가 지금도 다 가능한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성일하이텍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느껴지는 구간이고요. 간단하게 성일하이텍의 지금 주가도 네네. PSR이나 PER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말씀은 일단은 그 회사의 예.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은 네네. 아까 전처리 후처리 있는데 후처리의 가동률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것이 새롭게 가동하는 전처리가 있고 후처리 있는데 가동률이 확 올라오진 않는 예.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의 성장률은 올해보다는요. 사실 내년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있고 올해가 잘 갖춰져 갖고 세 번째 공장의 건설 중인데 1공장, 2공장 말고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해가지고 그게 가동되는 것이 아마 내년도 될 거거든요. 따라서 올해는 아까 리사이클은 하나도 없는 후처리를 갖는 거고 예, 우리는 원래 그러네요. 공장이 있는데 예. 하나 더 얹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매출이 많이 올라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캐파는 풀리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가동되는 거는 이제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따라서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공장의 캐파가 엄청 커요. 지금 후처리 공장이 2개 있는데 그거의 3배 되는 세 번째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올해까지는 실적이 별로 없어. 작년 실적이 하고 올해랑 비슷하면 한 2천억 후반대 매출이 예. 나오거든요. 이익이 나옵니다. 이익도 한 몇백억, 한 500억 나올 수 있는데 네. PER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2,700억. 내년에 캐파가 늘어가되면은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냐에 따라서 PS라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거여서 예, 예. 내년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완전히 새로운 공장이 완전히 풀리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2025년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공장 기준으로 PSR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는데 현재 PSR이 궁금합니다. 네네. 예. 이 회사가 지금 현재 PSR로 짰을 때 한 3배에서 이제 5배 정도 내년 기준으로 한 5배 정도 되면은 목표 주가가 한 조금 나올 수 있어요. 30% 정도. 예. 근데 지금 PSR은 아까 그 리사이클 홀딩스 대비했을 때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주가가 포텐셜을 잠재하고 있지만 내년도 실적이 한 5배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주가에서는 조금 아까 말한 그 세 번째 공장이 완성되는 거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는 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조금 조정이 왔을 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3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내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올해보다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보는 시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좀 설명을 예,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리사이클
리사이클은 좋은 회사인데 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한 5배 수준 지금 주가가 한 4배 수준인데 아마도 5배 이상 수준을 하려면은 내년도 실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예. 거죠. 왜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올해는 실적이 안 느니까 PSR 6배니까 6배네요. 이게 아주 편한 주식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 알겠습니다. 실적 보면은 싸니까 아마도 주가가 조금 더 빠지면은 업사이드가 한 30% 정도 나오면은 한 PSR 내년도 한 6배, 6배 정도 나면은 30% 업사이드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많이 나오는데 2차 전지 주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많이 좋아들 하시고 우리 뭐 마치 삼성전자 주식 산 것처럼 많이 갖고 계시는 그 뭐 주식이 있죠. 그렇죠?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주식도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뭐 고점 논란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만약에 2차 전지의 리사이클이 좋으면 사실은 리서치가 덜 되거나 아직 투자가들이 모르시는 그렇죠? 그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 소개를 한번 드리겠어요. 네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주식들은 어텐션이 좀 덜 된 주식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둘 다 똑같은 건 뭐냐면 기존 사업이 있어요. 기존 사업이 있고 이게 2차 전지 하는데 에딩이다 보니까 좋은 점은 기존 사업이 턴어라운드 될 때 잘 될 때 이 새로운 2차 전지 관련돼 붙으면 폭발적으로 날 수도 있고 기존 사업이 잘 안 되는 시기 이 지금 현재 그런 시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텐션을 안 갖게 되다 보니까 네. 주가가 덜 간 종목이죠. 첫 번째는 동국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동국산업은 기존 산업이 철강에 들어가는 각종 강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차 전지의 케이스에 들어가는 소재로서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TCC 스틸이라는 회사가 리더고요. 동국산업이 2등인데 당장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있는 내년도 말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사업이 지금 강판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가전에 들어가는 칼라 강판이 안 좋아서 실적이 상반기까지 만만치 않은데 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추가돼서 2024년, 25년 될 때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매출이 한 30% 이상 되면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충분히 아까 성일하이테일이나 동국산업이나 업사이드는 사실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언더 리서치기 때문에 동국산업 보고 그다음에 동박산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화학의 기본 본업이 좀 벌러탈하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힘겨워하는데 그쵸. 동박이 불러오는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구리딱이 다시 내려가서 좀 스트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SKC. 이 동국산업의 SKC는 투자가들이나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좀 폄하하거나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럴 때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종목 상대적으로 리서치하시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로 시작해서 리사이클 홀딩스 그리고 성일하이텍, 동국산업, SKC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PSR 뭐 각자 개별 시장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국내 증시의 특성, 뭐 수급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종목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